만날 텐데. 진짜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보게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 농구의 최고의 희망인 이현중 선수가 굳이 우리 프로에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얼마나 농구를 좋아했습니까? 뭐가 먹고 싶냐 했더니 해외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밥을 먹고 가겠다 해가지고 엄마처럼 지금. 그래서 뭘 했냐면 좀 더 구워야겠다. 이렇게 실패 잘 안 하는데. 청국장, 제육볶음, 스테이크 떡구이, 새우전, 냉제육 이렇게 했습니다. 밥도 지었고, 네.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좀 놔줘. 아니, 제가 아니, 손님한테 하라 그러면 안 돼. 저도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뭐 예, 제가 놓겠습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인데 이제. 얘도 깻잎 맛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머리 넣으면 이걸 누가 어떻게 먹어? 뭐 충분히 먹으시죠. 그렇구나. 네. 재밌는데? 앉으세요 일단.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뭐. 아무데나. 예. 네. 안녕하세요. 농구 선수 이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왜 여기 나오고 싶어 했는지부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혼자서 요리하는 것도 요리를 좀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시피 같은 거 보고 좀 혼자 만들어 먹고 싶어 하고 했는데 저희 이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항상 성시근님 이거 레시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먹으라고? 만들라고? 네, 이렇게 만들라고. 저도 그래서 맨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토크하는 것도 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게 토크하는 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타양 생활하면 얼마나 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팬이기도 하고. 고맙네. 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노래 진짜 여기 동생이랑 마지막에 마무리로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둘이 하면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먹어봐 줘야 돼. 네네네.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네. 뭐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봐요 빨리. 네. 먼저 드시면. 아니야. 게스트가 먹는 거지. 좋은 곡이라서. 네. 오 됐어. 고기가 되게 맛있는 거라. 네. 이거는 새우인가요? 애호박 새우전인데 애호박 새우전. 걔는 곧 레시피가 올라올 거예요. 네. 오. 너무 맛있네요. 다행이다. 네. 엄마 만들어주세요. 곧 오늘 올라온다니까. 레시피를 봐도 저는 요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면 늘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해도 3점이 안 들어가다랑 비슷한 거니까. 열심히 하면 늘어 진짜로. 근데 연습해도 안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저는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요리 쪽에서. 요리 쪽에서 3점 슈터가 아닌 약간. 네. 그래서 외국 나가기 전에 한번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들이 없지만 뭔가 운동하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단백질량 많이 해가지고 차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다 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인정받았어. 이거는 어제 만들어놨던 거라 다행히 그냥 썰어서 낸 거고.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 다행이네. 또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 진짜 이게 일부러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엄마 음식보다 맛있어요. 어머님은 음식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 그래도 엄마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 음식이 제일 좋아. 이거 해주면 진짜 좋다.
진짜 엄마 되게 곤란하시겠다. 그러게요. 엄마가 해주신 거? 카레요. 근데 카레도 사실 카레는 카레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대충 키웠는데도 이렇게 잘 컸으면 맛있는 거 막 먹고 컸으면 15cm 더 컸겠네. 2000년생이구나. 2000년 데뷔인데 나. 22살 때 데뷔했거든. 아 정말요? 2000년 10월에 저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데뷔했는데 생일이 언제예요? 23일. 나 17일. 아 정말요? 나 데뷔하고 일주일 있다 태어났네. 근데 나도 되게 정말 좋아했는데 나는 언제 농구를 끊었냐면 네. 이제 상대가 나한테 넘어졌는데 나만 들리는 따닥 소리 나면서 인대가 무릎, 끊어져서 무릎이요? 안쪽이. 근데 콘서트가 한 달 반 남았었는데 네네. 그래서 목발 짚고 공연을 했어요. 정말요? 근데 이게 노래가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온몸을 써야 되는 거라. 근데 관객들은 잘했다고 해주는데 나는 내가 70%밖에 못했다는 걸 아니까 너무 죄책감이 커서 난 죽을 때까지 농구를 하지 않겠다고 아 정말요? 본인이랑 약속.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죠. 뭐 상대가 넘어지든 뭐 공이 어떻게 되건 네. 그러니까 테니스는 치고 웨이트하고 달리기 하고 다 해도 네. 부딪히는 운동은 몸싸움 콘서트전 운동.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안 한 지가 네. 거의 한 10년 된 거야. 아 정말요? 근데 평생 했어요 그 전에. 아, 진짜 좋아하고. 아. 물론 뭐 나 완전 아마추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농구 되게 좋아하고 네. 먹으면서 네네네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 왜 나오게 됐냐면 네. 이제 외국을 가기 전에 잘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네네네. 뭐로 가게 되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샌안토니오 이제 서머리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머리그 이번이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세 번째 도전이지만 또 도전하러 나갑니다. 근데 서머리그도 좀 일찍 부르기도 하고 좀 늦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두 번은 이제 제가 다른 그 미니 캠프 같은 거를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래 약간 우리 팀의 서머리그를 이렇게 해줄게라는 그런 인식이었다면 이번엔 그래도 그 일본 리그 끝나고 바로 연락이 온 거여가지고 이번엔 쿠마가 있고 그리고 이현중 모처럼 나 이현중 앞에 아무도 없어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이상의 마지막 공격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대한민국 농구 차세대 고트 가까운 미래 NBA 리거 이현중과 함께 나가사키 벨카가 서부지구는 물론 시즌을 평정하는 챔피언으로 올라섭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인정을 받은 느낌? 그쵸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리그가 우승을 했고 네. 물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지난 2년 두 번째 도전이랑 다르게 좀 마음가짐도 좀 다르고 너무 좋다. 아니 그 얘기부터 하자. 원래 몇 위 하던 팀인데 어떻게 해서 우승이 된 거야? 제가 뭐 합류하기 전에는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팀이었는데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물론 네. 팀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중하위권, 중위권 정도 하는 팀이었어요. 되게 좋았겠다. 얼마나 큰 일이야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꿈이 워낙 높은 데 있으니까. 우승했을 때는 당시엔 너무 좋아서 흥분하고 좋았는데 딱 하루 즐기고 파티하고 하니까 이제 좀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좋다 그것도. 네, 사실 제가 이거 일본 리그 우승하려고 농구를 한 건 아니기 과정이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또. 여기를 보고 갔는데 여기를 이제 거친 느낌이어가지고 더 빨리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러면 거기 그 지역 사람들도 응원해 주겠다. 그렇죠. 한 번 와서 우리 팀을 한번 파이팅 있게 해준 한국 선수가 NBA를 도전해서. 네. 인구가 감소되는 1위 도시였다고 했는데 우승해가지고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고. 좋은 일 했네. 네. 하여튼 우리 나이 때 남자들은 다 좋아할 거야 이거를 진짜. 그쵸. 왜냐면 너무 네.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죠 사실. 이런 기회 자체가. 근데 본인 생각에는 어때?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약간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레터링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라는 마인드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그거랑 비슷한데 모든 사람은 계획이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마이크 타이슨이. 그쵸.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야지 그러다가 맞으면 아이고 잘못 생각했구나. 네, 저도 사실 첫 번째 서머리그, 두 번째 서머리그 다 그렇게 된 거죠. 모든 누군가는 계획이 있다. 하지만 불가능을 깨는 그쵸. 사람이 되면 네. 불가능이 아닌 게 돼. 쳐맞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할 거다 이거죠. 야, 근데 진짜 운동선수의 그 능력이랄까? 그게 얼마나 일반인과 차이가 나는지를 잘 알고 있게 되니까. 네. 근데 그게 해외라는 또 벽을 만나면
골격도 너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난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건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아씨 약간 뭐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로? 제 해외에 나가게 된 결심이 있는데 한국에선 제가 정말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띄워주고 아이고 약간 어와둥둥 아유 잘한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좀 거만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주목을 받으면 그렇지. 아 막 청소년 대표도 되고 막 이러니까 기분 좋았는데 청소년 대표팀에서 미국이랑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진짜 잘했어요. 저희 대표팀이 잘했는데 점수가 보니까 130대 80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격차는 좀 좁히고 싶고 마음이 이 선수랑 부딪히면 아 확실히 다르다 이건 있지만은 원래 얘네랑 비슷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지고 결국에 그걸 하는 방법은 이 선수들과 직접 해야겠구나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해외에 좀 나가고 싶었고. 야, 씨. 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슈터여야 되는 건가? 그렇죠. 흐름을 잘 읽고. 네. 저는 이제 슛으로는 저도 절대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좋다. 네. 어느 누구랑 뛰던 저는 제가 그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뛰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은 하지만은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불안이 하면 어떻게 공이 들어가겠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거 하는데 영화 배우도 나오면 네. 몇 살에 어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농구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 수 있게 이제. 아 역사요? 저는 2000년도 용인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농구 선수셨고, 네,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이시고, 그렇구나. 네, 어머니도 이제 농구 선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농구를 많이 접했어요. 이제 저 누나도 있는데 이제 누나가 먼저 농구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머니 농구하면 어머니 농구에 따라다니고 그리고 누나가 농구하는 거 누나가 농구하는 거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농구를 처음부터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었어가지고 아니 내가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눈빛이랑 센스가 있는. 근데 그것도 바뀐 것 같아. 우리 때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공부를 안 했어.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해외는 안 그렇잖아. 학점이 안 나오면 운동을 안 시키게 하니까. 그렇죠. 대학생까지도. 근데 그리고 결국에 보면 스마트한 사람이 스타가 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난 사람들 보면 신체 능력만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머리가 좋고 맞아요. 경기를 읽고. 그러니까 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자기 입으로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전부가 이제 농구하는 걸 반대했어요 오히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만 유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어머니가 무릎 부상 때문에 좀 일찍 은퇴를 하셔가지고 진짜 죽어도 농구하겠다 계속 땡깡 부려가지고 사실 했는데 이제 엄마랑 한 약속이 그 대신 공부는 놓지 말아라라고 하셔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키가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165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하니까 195가 됐어요. 10cm씩 컸구나. 네, 1년에 10cm씩 계속 컸어요. 그럼 무릎 아픈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난 아팠어요. 나도 10cm씩 컸거든. 아, 정말요? 뼈보다 이게 자라는 게 빠르면 이 잡고 있는 인대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뼈가 열리는 약간 이런 데가.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키 커지면서 이제 이것도 어머니가 또 어떻게 보면 해주신 건데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볼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던 스킬 트레이닝을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음식 잘 못해도 되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잘 먹었어요. 아니 음식 잘하고 스킬 트레이닝 안 해준 거보다 카레 맛있게 해주면서 스킬 트레이닝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저 카레랑 고기만 구워주셔도 사실 그럼. 아니 근데 뭐 어떤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네,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스킬 트레이닝 하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스킬 트레이너한테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볼 핸들링 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킬 트레이닝이 딱 도입했을 때인데 사람들이 이걸 왜 해? 뭐 엘리트 선수가 뭘 필요해 할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딱 시키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비트윈 막 비하인드 막 이러면 사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해. 주접 떤다 막 이러죠. 시합 중에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왔어. 근데 그때 살짝 바뀌긴 했어요. 살짝씩 바뀌는 저희 때 진짜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섞여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는 저 슈팅 위주로 많이 봐주셨고. 짱이네 진짜. 네, 운이 좋았죠. 네. 진짜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슛을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잤었어요. 배에서 이렇게 잤었어요. 중3 고1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럼 폼을 바꿔야겠네. 키가 크고 내가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네. 그러고 고1 때 연습 게임을 대학교 형들이랑 했는데 이렇게 쏘니까 못 쏘겠는 거예요. 형들이 사이즈도 훨씬 크고 이러니까 여기서 쏘면 막 찍히고 감히 쏘지도 못해갖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랑 날 한 번 잡고 한 새벽 3시까지 여기서 쏘는 그냥 연습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올라가서 이제는 완전히 위에서 쏘게 됐는데 그렇게 바뀌고 이제 청소년 대표팀을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했는데 나는 유망주다 이래서 약간 거만해져 있던 거에 제가 이제 겸손 딱 당하고 나 해외 나가야겠다. 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부딪혀보고 싶다. 이 선수들이 너무 좋다 이건. 네,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전례가 없으니까. 네, 전에 뭐 제가 아무 미국 고등학교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팀도 워낙 많고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막막한 거예요. 사실 어머니도 계속 알아보시고 했는데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NBA 글로벌 아시아 캠프가 그 중국에서 열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 선수 10명 뽑고 중국 선수 10명, 호주 선수 10명, 뉴질랜드 10명, 인도 10명에서 이렇게 50명 선수가 가가지고 이제 서로 시합도 하고 스킬 워크도 받고 NBA 선수도 만나고 그런 한 4박 5일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기회인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제가 하는 거 보여주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NBA 아카데미라고 이제 NBA 학원 같은 그런 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려고 하는 거여가지고 처음에 그 아카데미 그 관계자분이 너 이거 프로그램 들을래? 라고 한 건 저는 이제 또 다른 캠프 초청됐나 보다. 난 또 가야지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1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 주고 해외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1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이거다. 이게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사실 주변에도 그때 다 만류했죠. 또 한국에 있으면은 대학교 편하게 가고 네, 프로 가고 그냥 이렇게 갈 텐데 뭐하러 굳이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냐. 근데 저는 이미 그때부터 나는 이미 하고 싶다. 이 해외 선수들과 부딪힐 수 있는 기회인데 부모님도 처음에는 약간 반대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그게? 고2요. 18살 때쯤. 그러면 그건 장학생 프로그램이라 돈이 드는 건 아니야? 그쵸. 해주긴 하는 거고. 숙소랑 다 해주고 음식까지 다 해주고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는 근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거 안 가면 나 평생 후회하고 부모님 원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사실 거기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영어도 처음에 아예 안 들리고 선수들이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죠. 사실 혼자 아시아인이고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얘랑 왜 말해 이러다가 3개월 정도 적응 시간이 끝나고 이대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이랑 나가서 친해지고 이러다가 운 좋게 이제 미국 대학 그 데이비슨에서도 오퍼 받고 이래가지고 데이비슨 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거기서? 네, 아카데미가 이제 미국 대학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최고네. 네. 근데 되게 좋았겠네 그게 딱 됐을 때.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그래 안 되면은 뭐 돌아가야지 이 생각하고 마지막 쇼케이스 딱 했는데 그때 오퍼가 좀 많이 왔었어요. 어때요? 그 미국 그렇게 운동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또 수업도 다 힘들었어요. 듣고. 수업 다 듣고 데이비슨도 워낙 좀 힘든 학교여가지고. 거기가 스테픈 커리인가? 그렇죠. 와. 네. 근데 공부 쪽으로도 되게 좀 정규 선수도 적고 이래가지고. 근데 후회 없지 않나? 난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참 선진국이라는 게. 그렇죠. 네. 우리는 결과만 내면 되니까. 왜 공부시키냐고 자야지.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운동선수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세상이었다면 당연히 너무 힘든 일이지만 네. 맞아 2배로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운동도 해야 되면서 네.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고생이라기보단 기회라고 생각했죠.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졸업을 안 하고요. 3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NBA 드래프트에서도 막 얘기 오고 막 이래가지고 3년 하고 나가겠다 선언을 했죠. 학교에다가. 그래서 해서 나와서 에이전트랑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NBA 월카웃이 한 그때 7개인가 잡혔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니까 15개까지 는 거예요. 팀들이 이렇게 계속 불러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하는데 스케줄이 말도 안 됐어요. 6월 7일 막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만약에 샬럿에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8일 날 세크라멘토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막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아침 7시에 트레이닝 해야 되고 막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샬럿에서 이제 제가 큰 부상을 당한 거죠. 그 월카웃 하다가 그 리스프랑 인대가 좀 부러지는 발등 좀 태어나서 큰 부상을 처음 당했는데 그때 딱 다쳤었어요. 아이고. 야, 몸 관리를 진짜 잘해야겠구나. 운동선수는 그게 난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몸이 돈인데. 그렇죠. 몸이 내 커리어고, 그냥
그러니까 징크스도 많이 생기고 먹는 것도 뭐가 됐건. 네. 나만의 어떤 루틴이나 약간 이건 꼭 지킨다 이런 건 없어요? 굳이 루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계란을 꼭 먹어야 돼요. 얼마나? 어떤 타이밍에? 계란 후라이라든 아니면은 계란찜이든 뭐 이런 거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란 줘요? 아 지금 운동 전에 네. 스크램블이라든지. 어릴 때 좋아했던 선수는 누구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NBA 처음에 보게 된 건 이제 스테판 커리 때문에 봤는데 점점 이제 보다가 롤 모델은 이제 클레이 탐슨으로 좀 바뀐. 네. 그럼 스테픈 커리도 벌써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학교 후배라고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어때요? 이렇게 같이 보면? 저희는 이제 선수들이 경기만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경기 안 할 때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최고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쉬고 있을 때 혼자 이제 트레이너랑 인터벌 뛰고 진짜 전속력으로 뛰고 그때 손가락인가 다쳐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요. 슈팅도 그냥 서서 쏘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쏘는데 진짜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쏠까 했는데 이러니까 쏘는구나 싶더라고요. 자신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다 피지오가 있고 다 체크해주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고 그냥 다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았으면 한국 농구가 최고였어야죠. 하루에 오전, 오후, 야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NBA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뛰고 많이 쏘고가 아니라 저도 이제 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슛을 많이 쏘고 어떤 상황에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 이 해외 생활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더 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서서 이렇게 쏘는데 자기 시합을 보면서 내가 이게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 부족한 점 연구하는 거. 결국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모니터를 해야지. 네. 특히 지금 이제 농구도 이제 시대가 계속 발달하면서 스카우팅도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럼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고 가서 잘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 되면 음식 싸들고 가서 음식 한번 차려줄게. 네, 엄마. 우리 아들 슈퍼스타 돼갖고 막 억만장자 돼서 막 요트 타고 막 할리우드 여자 배우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때 엄마 좀 꼭 좀 불러줘. 네. 엄마 노래 틀고 있을게요, 유튜브에서. 야, 근데 오늘 내가 했지만 그래도 진짜 다 맛있게 됐다. 너무 밥도 맛있어. 더 있고 하니까 편하게. 네. 뜨뜻하게 먹었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25일 날 출국하고요. 4일 후인데 네네. 가기 전에 성시경 유튜브를 때리고 가려고 한 거구나 진짜로. 밥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이제 얼마 동안 뭘 하게 되고 얼마가 되면 뭐가 결정되는지 얘기해 줘야지 엄마가 기대할 것 같아요. 네, 엄마. 일단 LA로 들어가서 지금 누나가 지금 LA에 있거든요. 누나도 잠깐 보고 샌안토니오로 28일쯤에 넘어가서 캠프 시작하고 이제 서머리그 위한 훈련 들어갔다가 그래서 서머리그의 기간이 본 서머리는 라스베가스 7월 9일부터 19일까지인데 샌안토니오는 이제 서머리그 전에 캘리포니아 클래식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볍게 3경기를 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음식 같은 거 고생 안 하나? 미국 가면 뭐 김치 싸갖고 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그냥 거기 스테이크 뭐 햄버거 뭐 괜찮아? 저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매운 걸 잘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란 있으면 되고. 계란 있으면 되고 계란은 무조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계란 고기만 있어도 사실 저는 계란 고기 근데 탄수화물을 야채 거의 안 먹는 스타일? 탄수화물도 뭐 밥도 있고 빵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게 안 예민한 건 되게 복이다. 네네네. 저는 운동선수로서. 굳이 밥이 없어도 돼요. 감자 먹어도 되고 빵 먹어도 돼요. 나도 외국 나가면 그냥 난 현지 음식 먹는 스타일. 난 절대 한식 안 먹는데 네. 가끔 그 프로모터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녁 어디에 알이랑 아니 아니 계속 삼겹살 먹다가 서울에서 왔는데 나 그냥 스테이크 그러게요. 먹어도 된다. 네. 근데 그쪽에서는 또 마음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나도 이제 LA 친구도 있고 근데 너무 바빠서 미국을 안 가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진짜로 아들이 만약에 NBA에 들어가면 네. 그 핑계로 나도 한번 유튜브도 찍으러
네. 하하가 했듯이 나도 그죠. 가서 먹을 텐데도 찍고 네, 너무 좋죠. LA 맛집 너무 많은데 네. 좋아하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약간 그런 한국 친구 됐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전 너무 좋죠. 아 너무 흥분된다. 나만 이렇게 흥분되는 건가? 하하랑 하여튼 내 동갑내기 남자들은 나 흥분하고 있을 거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얼마든지. 처음부터 좀 노래를 했을 때 딱 재능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다만 나는 연예인이 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난 그냥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삼수를 하고 남들은 3학년이고 막 군대 가고 막 유학 가고 그랬는데 나는 또 1학년인데 사회학과야. 그럼 난 내 꿈은 뭐지? 그래서 그때 처음 네. 내가 뭘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노래는 그냥 당연히 잘했고 노래를 어릴 때 정말 좋아하니까 많이 따라 부르고 했지만 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가수는 아니에요. 더 감정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네네네.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런 쪽이지. 락커 근데 또 모든 가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계속 그쵸.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떤 가수 많이 따라 부르셨어요? 근데 노래 흉내는 난 되려 그러니까 머라이어 캐리를 제일 많이 따라 부른 것 같고 우리 땐 뭐 나랑 비슷하진 않지만 마이클 볼튼이라던가 뭐 글렌 메드로스라던가 뭐 아무튼 갑자기 내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 운동선수 연습 막 그냥 하고 하니까 최고의 가수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래도 연습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뭐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 거. 나는 뭐 내가 최고의 그건 김나박이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범수나 뭐 그렇게 노래쟁이들은. 근데 나는 김나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노래도 잘할 것 같아. 노래는 잘 못하고 응. 저는 이제 랩 좀 많이 듣고 힙합 많이 듣고 저는. 근데 노래도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야 그래도 드레스 좀 잘 나오려면 뭐라도 해야지. 저 근데 이런 게 저는 세팅이 다 돼야 돼요. 아마추어여가지고 농구화를 신고 저는 헤어밴드랑 다 착장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농구하라고 하면 못하고 저도. 그렇지. 네. 오케이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나? 나한테 궁금한 거라던가. 하나 또 궁금한 게 평상시 원래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술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가창력 이런 거는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난 40 넘은 다음부터는 콘서트 전에 담배도 끊고 술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소극장어를 한 달 내내 한 적이 있는데 매일 소주를 한 5병씩 먹어요. 5병씩이요? 끝나고 그럼 그 자고 일어나서 또 기분 좋게 운동하고 다시 딱. 그게 어떻게 돼? 근데 내가 볼 때 술을 먹으면 잘 먹는 스타일 아니면 그러니까 잘 취하지는 않으니까 아버지가 좀 잘 드시거든요. 몸 관리하려고 안 먹는 거네. 그렇죠. 근데 주량도 저도 정확하게 안 재봤는데, 그러니까 안 마실 버릇 하다 보면은 빨리 취하잖아요. 혹시 나중에 이제 시즌 잘하고 쉴 때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좀 두려운데. 굳이 레슨을 받을 거면 스테판 커리한테 받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은 선생님, 멘토한테 배우면 좋으니까. 너무 좋죠. 네. 술이 궁금하면 꼭. 네. 제일 많이 먹어본 기억은 그러면 제일 많이 먹은 기억이 언제 왜 얼마큼 먹었다? 이게 미국에 있었을 텐데 서머리그, 그때도 서머리그 준비하려고 하는 기간이었는데 연락이 계속 안 오고 이게 사람이 초조해지다 보니까 캠프도 오라 해놓고서는 갑자기 막 이렇게 취소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씨 하고 네, 맛있었죠. 얼마나? 5병. 그럼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을 땐 재생력이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이제 4일회 갔다가 또 다시 어쨌건 돌아오는 거고. 네네. 그리고는 월드컵 예선 3철 제가 못 나가는데 7월 3일, 6일 그거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은 8월 초에 또 시합이 있더라고요. 대표팀 그 2차 예선, 월드컵 2차 예선 아마 중동 쪽이랑 할 것 같은데 7월 20일 날 서머리가 끝나고 19일 날 끝나고 아마 20일 날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전 또 대표팀 합류할 생각이고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건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네, 행복하고 사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이랑 뭐 비공식 그냥 평가전인데
지금 일본이랑 한국 농구는 하면 어때? 비등비등한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선수 쪽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그래도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뭐 하치무라 선수라든지 NBA 선수들까지 끼면은 다 다른 얘기겠지만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봤을 때는 저는 수준이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마케팅 차이도 큰 것 같고 너무 이런 것도 활성화 잘 돼 있고 리그 자체가 충분히 저는 근데 사실 뭐든 어디랑 하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가지고 지면 막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인가? 네, 꿈을 꿔요 그 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실수를 해서 졌구나, 내가 여기서 이거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하는 꿈도 꾸고 분석하고. 네,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네. 난 되게 이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열심히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더 분석하고. 네. 난 그게 그쵸. 되게 미래가 보이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옛날 운동을 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뭘 열심히 할 건지 알아야지. 그냥 열심히 했거든 옛날에. 네. 더 세밀하게. 근데 이제 진짜 더 탑 플레이어가 되면 그런 걸 다 해주는 또 스태프들이 다 붙겠구나. 그쵸. 받아서 읽으면 되는 거지. 그쵸. 일본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스태프가 엄청 많아요. 비디오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편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연습전에 딱 보여주고 스카우팅 페이퍼를 딱 주면 이 선수의 특성 다 적혀 있고 얘는 왼쪽으로 돌파를 더 많이 하니까 클로즈아웃 나갈 때 얘는 슛보다 드라이빙을 선호한다 막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년 잘 되다가 다음 해부터 털린다니까 다. 그쵸. 다 분석당해가지고. 그니까요. 진짜 무섭다 진짜. 네. 하여튼 저는 우리 이 선수가 꼭 블링블링한 슈퍼스타로 막 예쁜 여자친구랑 만나는 거 좋거든요. 그런 꿈? 네. 하여튼 나도 은근슬쩍 진짜 NBA 쪽 많이 봤는데 진짜로 꼭 잘 되길 바라고 1번도 2번도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 잘 챙기시고 너무 우리 어머님이 너무 진짜 맛없는 카레로 너무 좋은 아들을 키워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음식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매력 있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진짜로 내가 필요했으면 좋은 형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꼭 성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만날 텐데 여기 이건 어떤? 제 사인입니다. 이게 이름을 써달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안 쓰는 게 나중에 팔기가 좋나? 스타가 됐을 때. 오케이.